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C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계산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 그때 이제 배점이 총 30점이 되어 있습니다. 계산 작업 그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지금 우리 계산 작업 문제를 보게 되면 총 5개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5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번에서 우리 근무연수를 F3에서 F11번 그 영역에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표 1번에 보니까 부서별 급여 지급 내역서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죠. 여기서 이제 근무연수 여기다 전부 다 이제 구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때 각각 이제 사람들마다 전부 다 이제 입사일을 전부 다 가지고 있죠. 그때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근무 연수라는 거는 우리 기준 날짜가 있대요. 기준 날짜가 우리 I의 1번 셀에 들어있대요. I의 1번 셀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준 날짜가 있고 이 기준 날짜와 우리 입사일 요걸 이제 참조해서 우리 근무 연수를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때 우리 이제 days라는 요 함수와 int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days라는 그 함수요. 그 함수 형식부터 좀 잠깐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가 days라는 요 함수를 쓸 때 우리가 맨 앞에다가 마지막 날짜를 먼저 찍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시작하는 그 날짜를 우리가 뒤에다가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days라는 함수를 이렇게 쓰게 되면 이 두 날짜 사이에 그 일수를 우리가 구해주죠. 그때 우리가 필요한 거는 근무 연수가 이제 필요해요. 그러면 1년은 이제 365일이니까 우리가 이 두 날짜 사이에 그 일수를 구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365 그 값으로 이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몇 년인지 그 연차가 이제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어떤 특정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이제 370일을 일했어요. 370일을 일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1년 차다. 그렇게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370일이 있을 때 이거를 이제 365로 나누게 되면 그때 이제 몫은 이제 1이 될 거고 나머지 값은 이제 5일이 되겠죠. 그때 그 나머지 값, 그 5일은 더 이상 이제 필요가 없잖아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370일 나누기 365를 했을 때 나한테는 지금 근무 연수만 필요하기 때문에 일수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int 요 함수를 사용해서 정수값으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지금 이제 입사일이 있고 그리고 이제 기준 날짜가 있을 때 기준 날짜가 후의 날짜죠. 해서 얘가 이제 마지막 그 날짜, 그 마지막 날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입사일이 이제 시작하는 그 날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days라는 그 함수를 이제 두 날짜를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days라고 이렇게 써주고 우리가 I의 1번 셀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입사일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로 닫고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이 두 날짜 사이에는 지금처럼 2986일이다. 그렇게 이제 일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채우기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쭉쭉쭉 이제 채우기를 해주면 되는데 그때 I의 1번 셀, 요 기준 날짜는 내가 어떤 사람 거를 계산하든 간에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더라. 그리고 2의 3번에 있는 이 입사일은 각각 이제 사람들마다 이렇게 이제 입사일이 각각 전부 다 이제 들어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I의 1번 셀은 우리가 F4번을 땅 하고 눌러서 이렇게 이제 절대 참조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날짜 사이에 일수가 이렇게 이제 나왔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일수 두 날짜 사이에 이제 일수를 구했으니까 이 일수를 1년은 이제 365일이기 때문에 요 값을 이제 365로 이제 나눠주면 되겠죠. 그때 나누기를 했을 때 우리 소수는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370일이 있을 때 365로 나누게 되면 그때 이제 몫은 1이 되고 나머지 값은 이제 5가 되는데 그 나머지 값은 이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값들을 우리가 이제 int를 싹 다 묶어서 우리 정수 값으로 이제 반환해달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고 이제 엔터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첫 번째 사람이 이제 8년 차다. 그렇게 이제 나온 거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연차가 이렇게 이제 전부 다 계산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어요. 해서 내가 지금 입사일을 가지고 있고 그때 문제에서 기준 날짜를 정해줬으니까 이 두 날짜 사이에 그 일수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데이지라는 함수를 이렇게 이제 써준 거고, 데이지라는 이 함수로 두 날짜 사이에 이제 일수를 구한 다음에 나한테 필요한 거는 이제 연차가 이제 필요한 거라, 우리가 1년에 이제 365니까 그 두 날짜 사이의 일수를 우리가 이제 365로 나눠준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나눴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소수점은 필요가 없으니까 정수값으로 이제 값을 반환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int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우리가 식을 써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사용자 정의함수 KB 기본급이라는 거 요걸 이제 작성하래요. 작성을 해서 우리 G의3에서 G의 11번 그 영역에다가 기본급을 이제 계산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다가 이제 기본급을 쭉쭉쭉 계산하는데 그때 우리 이제 사용자 정의함수 KB 기본급 요걸 이제 작성해서 문제를 풀어라. 그렇게 이제 돼 있는 거죠. 그때 우리 이제 KB 기본급이라는 거는 입사일하고 우리 근무 연수 그리고 급여 증가분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인수를 받아서 우리의 기본급을 이제 계산해서 되돌려 준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퍼블릭 펑션에 보니까 우리 KB 기본급에서는 입사일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근무 연수라는 거 급여 증가분 요 세 가지를 이제 인수를 받는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용자 정의함수를 만들 때 이제 비주얼 베이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우리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는 그 단축키가 Alt하고 F11번이죠. 그래서 우리가 Alt F11번 그거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Alt하고 F11번을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 쭉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떠요. 그때 우리가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 때는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에서 삽입에 이제 모듈 찾아가면 되겠죠. 해서 모듈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모듈을 추가시킨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 문제에서 퍼블릭 펑션하고 엔드 펑션하고 이렇게 써져 있죠. 요거 일단은 그대로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퍼블릭 펑션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고 KB 기본급 가로 열어주고요. 여기다 이제 입사일 한 칸 띄고 as date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똑같이 이제 컴마 하나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근무 연수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우리 컴마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급여 증가분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고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이제 엔드 펑션이 뜨죠. 그러면 요 사이에다가 우리가 이제 문제 풀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코드식을 쭉쭉쭉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때 지금 문제에서 입사일은 우리가 이제 입력을 받는 거죠. 인수를 이제 입력을 받는데 그 입력받은 그 입사일의 연도가 2019년 이전이면 기본급은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래요. 그리고 2020년 이후면 지금처럼 기본급을 계산할 때 이렇게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문제에서 셀렉트문 요걸 이제 이용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셀렉트문을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이제 셀렉트라고 이렇게 써주고 뒤에다가 이제 케이스라고 쓰고 우리가 입사일이 있다. 이 입사일에서 나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연도를 가지고 2019년 이전이야, 2020년 이후야. 요걸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입사일에는 아까 봤을 때 우리 연, 월, 일이 다 들어있었죠. 그때 입사일에서 우리가 이제 연도만 추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어라는 요 함수로 우리가 이제 입사일을 싹 다 이제 묶어주면 우리 입사일에서 연도만 추출해 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입사일에 연도를 이제 추출한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케이스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is라고 쓴 다음에 여기다 이제 짝거나 같다 2019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입사일에서 연도 추출한 게 2019년 이전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만약에 2019년 이전일 때는 어떻게 계산해라? 우리 기본급을 계산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100만원 더하기 근무연수 곱하기 급여 증가분이요. 해서 우리가 KB 우리 기본급이라는 게 있다. 여기다가 집어넣어라. 뭘 집어넣어라? 이 뒤에서 이제 계산한 그 값을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뒤에다가 우리 100만원 이렇게 이제 써주고 더하기
그 뒤에다가 우리가 근무 연수라고 써주고 우리 곱하기 써주고요. 그 뒤에다가 급여 증가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요만큼의 식은 어차피 조금 있다가 이렇게 이제 계산해달라 이렇게 이제 써야 되니까 요거 이제 블럭 잡아서 우리가 컨트롤 C 복사 좀 할게요. 복사해놓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2019년 이전이 아닐 때 우리가 이제 케이스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우리가 else라고 써주면 되겠죠. 2019년 이전이 아니다. 그 얘기는 2020년 이후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케이스 else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붙여넣기 컨트롤 V요. 컨트롤 V를 누르면 요식 이렇게 이제 계산한 식이 그대로 이제 복사가 되죠. 그때 우리는 여기서 이제 우리 80만원 요 앞에 이 값만 이제 변경시켜 주면 돼요.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80만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 계산하는 그 식은 전부 다 이제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산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셀렉트 구문 요거 이제 끝내버리면 됩니다. 해서 여기다가 end select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 내가 이제 입사일에서 연도를 추출해라. 그 추출한 게 2019 이전이야. 그렇게 물어보고 이전일 때는 지금처럼 기본급을 이렇게 이제 계산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else로 찾아오겠죠. else로 찾아와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기본급을 계산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준 거예요. 그때 지금 여기서 우리가 case is라고 썼죠. 여기에 이제 is가 붙을 때가 있고 안 붙을 때가 있는데 지금처럼 우리가 조건을 비교할 때 이렇게 이제 부등호를 쓸 때는 반드시 case is를 붙여야 되는 거고 이런 부등호가 없을 때는 우리가 그냥 case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엑셀로 되돌아가자고요. 엑셀로 되돌아갈 때는 우리 도구 모음에서 요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G의 3번 셀부터 이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요 셀에 이제 찾아가서 우리 수식 입력줄 바로 앞에 요 fx요. 요게 이제 우리 함수 마법사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함수 마법사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범주 선택에서 우리가 맨 마지막에 사용자 정의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내가 지금 방금 만든 그 사용자 정의 함수가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요 함수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아래쪽에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입사일이 뭐야? 근무연수 뭐야? 급여 증가분은 어떻게 돼? 그걸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사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입사일 요 첫 번째 사는 거 찍어주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근무연수요. 근무연수는 지금 이곳에 있죠. 그리고 그 밑에 급여 증가분이요. 우리의 급여 증가분은 지금 이곳에 5만원하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5만원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부 다 이제 입력할 거 다 했으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 첫 번째 사람은 140만원 이렇게 이제 나온 거고요. 그 밑으로 이제 우리가 채우기를 쭉쭉쭉 해주면 되는데 그때 지금 우리가 인수를 이제 입력 받은 게 우리 입사일 입력 받고요. 근무연수 이제 입력 받았어요. 이 두 가지는 매 사람마다 계속해서 이제 바뀌는 거죠. 근데 우리 이 급여 증가분이요. 우리 B의 13번 셀 요거 이제 찍은 우리 급여 증가분은 내가 어떤 사람 거를 계산하든 간에 무조건 급여 증가분은 이 값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써놓고 요 B의 13번 셀이요.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F4번을 눌러서 이렇게 이제 절대 참조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140만원 이렇게 이제 나왔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전부 다 이제 계산이 돼서 값들이 싹 다 이제 나왔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에서 우리 수당이라는 거를 우리 계산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수당이 여기다가 이제 계산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때 우리 이제 A의 17번부터 B의 20번 그 영역에 우리 수당 지급률 표라는 게 있대요. 얘를 이제 참조해서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수당을 계산할 때는 기본급 곱하기 수당 비율 그렇게 이제 하라 그랬는데 우리 기본급은 지금 이곳에 앞에서 이제 계산을 해놨죠. 근데 지금 이 표 1번에는 우리 수당 비율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때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가서 보게 되면 우리 A의 17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B의 20번 그 영역에 지금처럼 근무 연수별로 우리 수당 비율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 수당 비율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기본급에다가 곱해서 우리가 이제 수당을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다른 표에 있는 이런 데이터를 참조를 할 때는 우리가 이제 V룩업이 됐든 H룩업이 됐든 아니면 X룩업이 됐든 그런 함수들을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제 V룩업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하래요. 그러면 우리 V룩업 그 함수 이제 생김새부터 좀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V룩업이라는 요 함수요. V룩업이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찾을 값을 먼저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범위를 지정해주고 그 뒤에다가 얘는 이제 V룩업 열 참조하는 거니까 그 뒤에다가 이제 열 번호 찍어주고요. 맨 뒤에다가 우리가 옵션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이제 옵션으로 쓸 수 있는 그 값은 우리 true라는 그 값을 쓰거나 우리 false를 쓰거나 둘 중에 이제 하나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때 이 true라는 그 옵션은 우리가 이제 생략하고 쓸 수 있는 그 옵션이요. 이 옵션이라는 거는 내가 이 찾을 값을 이 범위에 찾을 때 어떻게 찾을 건지 그걸 정해주는 그 옵션입니다. 해서 우리가 true라는 이 옵션은 찾을 값을 이제 범위에 찾을 때 그때 이제 근사값으로 찾아달라 그거고요. 우리 false라는 요 옵션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으로 이제 찾아달라. 그게 이제 false라는 요 옵션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수당 비율 여기서 이제 이 수당 비율을 내가 가지고 올 건데 이 수당 비율이라는 거는 근무 연수가 어떻게 되냐? 그 값에 따라서 이제 수당 비율이 정해지는 거죠. 해서 내가 지금 여기 V룩업에서 찾을 값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근무 년수를 땅 하고 찍어주고 이 근무 년수에 해당하는 거를 지금 우리 수당 지급률 표요. 이 범위에서 찾아서 우리는 그때 요만큼 이제 범위를 지정을 했을 때 그때 첫 번째 열에 이제 근무 연수가 들어있고 두 번째 열에 이제 수당 비율이 들어있으니까 수당 비율을 얘를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열 번호를 2라고 써주면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우리 근무연수 3년차가 있는데 이 3년차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라. 없잖아요. 1년차는 있지만 우리 3년차는 없다고요. 그리고 우리 첫 번째 데이터가 지금 8년차예요. 8년차랑 똑같은 그 데이터를 여기서 이제 찾아라. 그러면 여기에는 8년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옵션으로 우리 근사값을 찾아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true라는 이 옵션을 써주면 되는데 그때 이 true라는 그 옵션은 우리 생략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V룩업 요 함수를 쓸 때 우리가 옵션은 생략하고 이제 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급 곱하기 수당 비율 이렇게 이제 계산해 주면 되니까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여기서 이제 기본급 찍어주고 뒤에다가 이제 곱하기 열어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V룩업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수당 비율을 구해 오면 되겠죠. 그때 이제 수당 비율은 우리 근무 연수에 따라 바뀌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근무 연수에 해당하는 걸 찾아달라. 어디에서? 지금 요만큼의 범위요. 요만큼의 범위에서 나의 이제 8년차에 이제 해당하는 걸 찾아달라. 찾아서 그때 몇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와라. 두 번째 열에 있는 그 값을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V룩업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이제 식에서 찍은 게 근무 연수 얘 찍었고 기본급도 찍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요 식을 써놓고 채우기를 할 때 계속해서 이제 변해야 되죠. 얘네들은 계속해서 변해야 되지만 우리가 V룩업 함수에서 우리가 범위로 지정한 이 범위는 내가 어떤 사람 거를 계산하든 간에 요만큼의 범위만 참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범위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F4번을 눌러서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수당이 7만원이다. 그렇게 나왔고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하면 지금처럼 수당이 각각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이제 계산이 됐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당 요거 이제 구했는데 그 밑에 보니까 근무 연수가 10년 이상이면 5%다. 그리고 5년 이상이면 3%다. 그리고 3년 이상이면 1%다. 그리고 3년 미만은 0%. 요거를 수당 비율에다가 이제 더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우리가 아까 수당 비율이라는 거를 아까 우리 수당 지급률 표 거기서 이제 꺼내오긴 했지만 거기다가 추가로 5%, 3%, 1%, 0% 요걸 추가로 더 더해서 계산하라는 그 얘기죠.
그때 이제 우리가 ifs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10년 이상이야, 5년 이상이야, 3년 이상이야, 3년 미만이야, 요거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ifs라는 그 함수요. 자, 우리 ifs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조건 첫 번째 거요. 조건 첫 번째 거 써주고 이 조건에 만족했을 때 어떻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수 1번을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조건이 또 있다. 그러면 똑같은 형태로 우리가 이제 조건 두 번째 거, 인수 두 번째 거 이렇게 이제 써주고 만약에 조건이 또 있다. 그러면 또 조건 세 번째 거 이렇게 이제 써주고 인수 세 번째 거 이렇게 이제 써서 우리가 이제 ifs라는 함수를 계속해서 우리가 조건 인수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ifs라는 그 함수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ifs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5%가 됐든 3%가 됐든 우리 1%가 됐든 0%가 됐든 얘네를 이 값을 우리가 이제 수당 비율에다가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당 비율을 구한 게 지금 요만큼씩에서 우리가 이제 수당 비율을 구해줬죠. 그러면 앞에 있는 이 기본값과 우리가 이제 곱해주기 전에 우리가 이 값들을 추가로 더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vlookup 요 함수 앞으로 이제 찾아가서 우리가 이제 가로를 이렇게 이제 열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더해달라. 뭘 더하냐? 우리 이제 ifs라는 그 함수를 구한 그 결과값을 추가로 이제 더해달라.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근무 연수가 있다. 이 근무 연수가 맨 처음에 이제 10년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크거나 같다 이제 10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10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보고 만약에 이제 10 이상이라면 그때는 5% 그 값을 이제 추가로 더해줘라. 그렇지 않으면 또 내가 이제 근무 연수가 이번엔 이제 5년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크거나 같다 5해서 5년 이상인지 물어보고 5년 이상일 때는 우리 3%의 값을 더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근무 연수가 이번에는 3년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크거나 같다 3하고 이렇게 써서 3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보고 만약에 3 이상이라면 1% 그 값을 더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우리가 이제 근무연수를 땅 하고 찍은 다음에 이 근무연수가 3 미만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만약에 3보다 작을 때는 우리가 이제 0% 그거를 이제 더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0%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ifs 요 가로 이렇게 이제 닫아주고 맨 뒤에서 우리 vlookup 앞에 썼던 이 가로만 이렇게 맨 뒤에서 한 번 더 닫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수당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금액이 이렇게 전부 다 싹 다 이제 바뀌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우리 G3번이다 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본급 써준 거고요. 그 뒤에서 이제 곱해라. 그리고 이제 수당 비율이요. 수당 비율은 우리 근무 연수에 따라서 우리 따로 이제 수당 지급률 표가 있었죠. 거기서 이제 우리가 vlookup이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구해 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구해온 그 수당 비율에다가 우리가 근무 연수에 따라서 추가로 우리 수당 비율에다가 더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뒤에다가 이제 더하기 써주고 ifs라는 요 함수로 우리가 이제 구해준 겁니다. 그때 얘가 이제 우리 수당 비율 vlookup 그 함수를 이용해서 전부 다 이제 구해온 거고 추가로 더 더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ifs를 썼는데 얘네들을 먼저 더하고 나서 우리가 그 값을 기본급에다 곱해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vlookup이라는 요 함수랑 우리 ifs라는 그 함수를 먼저 계산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가로를 열고 닫아 준 거예요. 그때 우리가 vlookup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 f3번이 이제 차지값이고요. 그리고 요만큼의 범위가 우리 범위죠. 그리고 얘가 이제 열번호요. 해서 f3번에 우리 근무연수가 있었어요. 이 근무연수를 이 범위에 써서 두 번째 열에 있는 그 값을 갖다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당 비율을 구해준 거고 그 뒤에서 근무 연수가 이제 10년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10년 이상일 때는 5%를 출력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5년 이상이냐? 5년 이상이면 3%의 그 값을 그리고 3년 이상이면 1%의 그 값을 3년 미만이면 우리 0%의 그 값을 추가로 더해 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준 거죠.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도 되지만 또 다른 방법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if s라는 그 함수에서 마지막 이 조건이요. 마지막 조건 여기다가 우리가 true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도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면 5%이 값을 이제 반환하고 끝날 거예요. 만약에 이 조건, 첫 번째 조건에 만족을 못했을 때 그때 두 번째 조건을 물어보고 두 번째 조건을 이제 만족하면 3%의 값을 이제 반환하고 끝납니다. 근데 이 조건도 만족을 못했다. 그랬을 때만 이제 세 번째 조건을 넘어온다고요. 해서 세 번째 조건을 넘어와서 이 세 번째 조건을 전부 다 이제 비교해주고 3년 이상이 맞으면 그때 1%의 이 값을 이제 반환하고 끝날 거예요. 근데 앞에 거 첫 번째가 됐든 두 번째가 됐든 세 번째가 됐든 이 세 개의 조건을 싹 다 이제 만족을 못하면 그때 이 뒤로 이제 넘어온다고요. 그러면 우리 마지막 조건이 3년 미만일 때 0%를 이제 반환해 달라 그거잖아요. 그때 여기서 이제 3년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우리가 물어봤는데 3년 이상이 아니다 그랬을 때만 그 뒤로 넘어오는데 3년 이상이 아니다 그 얘기는 3년 미만이라는 그 얘기잖아요. 해서 여기다가 지금처럼 마지막 조건은 이렇게 이제 3년 미만이야 그렇게 이제 안 쓰고 true 값을 이렇게 이제 써도 된다고요. 해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시험장에 갔을 때는 이 두 개 중에 하나의 식을 써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이 중에서 아무거나 써도 전부 다 이제 정답 처리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표 2번에 그랬습니다. 우리 표 2번에 보니까 데이터가 지금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자, 여기다가 부서별로 가장 높은 상여금의 전체 순위를 F의 15번에서 F의 우리 17번 그 영역에 계산해라. 지금 이 영역에다가 최대 상여금의 순위를 이제 구하라고 그렇게 나왔죠. 그때 이제 순위는 내림차순으로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온 거고요. 그때 이제 랭크 EQ다 맥스다 이런 함수를 이용한 배열 수식으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각각 이제 부서별로 가장 높은 상여금이 가장 높은 게 얼마인지 그거부터 일단 우리가 맥스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구해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구할 때는 일단은 부서명만 일단 똑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조건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는이라고 쓰고 맥스라고 쓴 다음에 가로 열어주고요. 이제 조건 쓸 거니까 조건 가로 열어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서명들 중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이 기획부랑 똑같은 걸 찾아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 다 썼죠. 다 썼으면 뒤에다 이제 곱하기 열어주고 이 부서명이 똑같은 그 데이터를 찾아서 우리는 상여금이 가장 큰 값 그걸 먼저 구할 거예요. 그래서 상여금이 들어있는 이 범위를 쭉 범위 잡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가로 닫아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는데 여기서 어차피 우리는 채우기를 할 거기 때문에 변하면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그거 이제 구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부서명을 비교할 때는 무조건 이 범위에서만 비교를 해줘야 되고요. 상여금도 무조건 이 범위에서만 최대값을 각각 부서별로 구해야 되겠죠. 해서 이 두 개 영역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해서 우리가 F4번 눌러서 두 개 영역에 대해서 절대 참조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2의 15번 셀 찍은 거요. 2의 15번이 지금 기획부 요거랑 똑같은 것처럼 달라 그렇게 이제 찍어준 거죠. 내가 두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총무부로 바뀌어야 되고요. 세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영업부로 이제 변경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 2의 15번 셀은 계속해서 변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각 부서별로 상여금이 가장 높은 게 지금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기획부를 찾아보면 기획부가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 여기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상여금을 봤을 때 상여금이 이제 가장 큰 게 우리 64만 원짜리가 맞죠? 20만 원이 있고 36만 원이 있고 64만 원이 있으니까 64만 원이 가장 높은 값이요. 그 다음에 이제 총무부 것도 한번 보자고요. 총무부가 지금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총무부가 여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총무부가 3건이 있는데 그때 상여금을 쭉쭉쭉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봤을 때 가장 높은 게 우리 52만 원. 얘가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영업부요. 영업부가 지금 이곳에 있고 이곳에 있고 이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3개 데이터가 있을 때 그때 우리 상여금을 봤을 때 가장 높은 값이 우리 56만 원이 맞죠? 이렇게 해서 각 부서별로 상여금의 어떤 게 가장 큰 값인지 그걸 이제 다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 값이 이 전체 상여금에서
전체 순위를 구하라 했으니까 이 전체 상여금에서 몇 등인지 그걸 이제 구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순위를 구할 때 랭크 EQ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 랭크 EQ라는 요 함수요. 우리 랭크.EQ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인수를 먼저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범위를 지정해주고 그 뒤에서 이제 우리가 옵션을 써주면 되겠죠. 그때 여기서 이제 인수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가 지금 64만 원에 대해서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볼 거죠. 그래서 요 인수는 그냥 인수라고 외우지 말고 그냥 내 점수, 내 거라고 그렇게 기억 좀 하세요. 그래서 내 점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값,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값이 이 범위에서 몇 등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볼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옵션을 쓸 수 있는데 그 옵션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0을 쓰거나 1을 쓰거나 둘 중에 이제 하나요. 요 0이라는 이 옵션은 우리가 생략하고 쓸 수 있는 그 옵션이고요. 그 다음에 1이라는 이 옵션은 정확하게 얘기하게 되면 얘는 1이 아니에요. 1이 아니라 0 이외의 값을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0 이외 값이다 그러면 0 빼고 아무거나 써도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1이라는 값도 0 이외 값이잖아요. 2라는 값도 3이라는 값도 4라는 값도 5라는 값도 전부 다 이제 0 이외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0 빼고 아무 숫자나 이제 써도 되는데 그때 이제 아무거나 써도 된다 그렇게 외우면 나중에 이제 함수를 실제로 쓸 때 헷갈린다고요. 해서 0 아니면 1이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0이라는 이 옵션을 쓰게 되면 얘가 이제 내림차순으로 이제 순위를 구해주는 거고 1이라는 옵션을 쓰게 되면 얘는 이제 오름차순으로 이제 순위를 구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한다.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 내리막길 생각하세요. 내리막길 그러면 내리막길이라는 그 길은 높은 곳에서 시작해서 점점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해서 시작하는 곳이 높은 곳에서 시작을 합니다. 해서 얘는 이제 높은 수가 1등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름차순으로 이제 순위를 구한다. 그 얘기는 오르막길 생각하면 됩니다. 오르막길 그러면 오르막길이란 그 길은 낮은 곳에서 시작해서 점점 올라가는 걸 보고 얘기하죠. 해서 얘는 시작하는 지점이 낮은 곳이요. 해서 낮은 수가 1등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이제 우리 오름차순으로 이제 순위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름차순으로 순위를 구하는 건 언제? 우리가 달리기 경주를 하거나 아니면 수영 시합을 하거나 그런 시합을 했어요. 그런 시합을 하게 되면 이제 초기록이 나오겠죠. 그 초기록이 작으면 작을수록 1등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오름차순으로 이제 순위를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순위는 내림차순으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내림차순으로 높은 수가 이제 1등이 되게 그렇게 해달라 그거예요. 그러면 좀 이따가 우리가 옵션을 이제 0이라고 쓰면 되는데 이 0이라는 이 옵션은 생략하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옵션은 생략하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최대값 구한 거 있죠? 요건 이제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잘라내기 해놓고 이제 랭크 써보자고요. 그래서 랭크.EQ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함수를 써주고 그리고 내가 지금 방금 구한 그 맥스 값이요. 자, 컨트롤 V 해주면 되겠죠? 이 맥스 값이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에요? 그렇게 이제 물어볼 거예요. 그때 그 옵션은 이제 생략하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어떤 거의 순위를 구하든 간에 나는 무조건 이 범위에서 내가 구한 그 최대값이 몇 등이야? 그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전체 범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역도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얘가 1등이 돼요. 얘가 아까 64만 원이었는데 상여금 중에서 64만 원이 지금 1등이 맞죠?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우리 총무부에서 우리가 가장 높은 값이 아까 52만 원이었는데 그 52만 원이 지금 이곳에 있고 그 데이터가 우리 3등이래요. 3등. 자, 64만 원이 1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56만 원이 2등. 그 다음에 52만 원이 3등이요. 해서 지금 3등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업부 중에서 가장 큰 그 상여금을 구했을 때 아까 56만 원이 나왔어요. 해서 얘가 이제 2등이 맞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순위를 구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제가 작성한 그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 부서별로 우리가 상여금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max라는 함수를 이렇게 써서 우리가 구했죠. 그렇게 이제 내가 구한 최대 상여금이 이 전체 범위에서 이 범위에서 몇 등이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랭크 EQ로 싹 다 이제 묶어준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2번에 그랬습니다. 표 2번이 지금 이곳에 데이터가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있고요. 여기다가 부서별로 각각 이제 부서별로 상여금의 평균을 G의 15번부터 G의 17번 이 영역에다가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다 이제 상여금의 평균값을 구하는데 그때 이 부서랑 똑같은 거, 이 부서랑 똑같은 거, 이 부서랑 똑같은 거에서 조건이 이제 하나만 붙은 거죠. 그때 이제 평균값을 구할 때 에버리지 if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에버리지 if 생김새 좀 보자고요. 그때 이제 average 요 if 함수요. 에버리지 if라는 그 함수는 앞에다가 이제 우리가 조건 범위를 먼저 지정해주고 그 뒤에다 이제 우리가 조건을 작성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계산할 범위 어떤 거에 이제 평균을 구할지 그 범위를 우리가 쭉 잡아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생긴 게 우리 에버리지 if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그 조건이 우리 이 기획부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거죠. 그래서 이 범위에서 이 기획부랑 똑같은 걸 찾아서 우리는 뭐의 평균값을 구하겠다? 상여금의 평균값을 구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식 바로 쓰자고요. average라고 이제 써주고 average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if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서명들 중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기획부랑 똑같은 걸 찾아서 달라. 기획부랑 똑같은 걸 찾아서 어떤 것들의 평균을 구해달라. 우리 상여금의 평균을 구해주세요. 이렇게요. 이렇게 써주고 이제 가로 닫고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40만원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채우기 엔드를 할 거니까 변하면 되는 거, 변해도 되는 거 그거 이제 구분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 기획부를 찾을 때 무조건 이 범위에 찾아야죠. 그리고 총무부를 찾을 때도 무조건 이 범위에서 찾아야 됩니다. 해서 이 범위는 변하지 않죠. 그리고 우리는 상여금의 평균값을 구할 건데 이 상여금의 전체 범위도 변하지 않죠. 그래서 얘네들은 싹 다 이제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2의 15번 요 셀은 내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하는 거니까 기획부랑 똑같은 거 찾아라. 두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총무부랑 똑같은 거 찾아라. 세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영업부랑 똑같은 거 찾아라.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부서명은 변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2의 15번 셀은 그냥 변하게 놔두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결값이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지금 이 범위에서 얘랑 똑같은 거 찾아서 달라. 기획부랑 똑같은 거 찾아서 달라. 그렇게 이제 써준 거고 그걸 이제 찾아서 어떤 거에 이제 평균값을 구해달라. 상여금이 들어있는 이 범위에 평균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average if라는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한 겁니다. 자, 요 문제를 통해서 요거랑 이제 똑같이 생긴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 아이가 우리 average if 말고 우리 sum if요. sum if가 얘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얘랑 이제 비슷하게 생긴 아이도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count요. count if라는 요 함수요. count if 함수 같은 경우에는 조건 범위 컴마 조건 그것만 써주면 돼요. 계산 범위가 이제 빠지는 거고 그리고 이 sumif하고 average if 같은 경우에는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을 찾아서 이곳에 들어있는 합계를 구해달라. 이곳에 들어있는 평균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계산 범위가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고요. 근데 count if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개수만 세주면 되기 때문에 그냥 조건 범위 컴마 조건 이렇게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생김새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공부 좀 해두세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 작업에 있는 5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5문제를 풀어봤을 때 크게 뭐 어려운 내용은 없었죠.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전부 다 이제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직접 엑셀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내용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